A라는 학생은 이 대회, 저 대회, 저 대회에 그냥 걔가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50명이 아니라 사실은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 입사제 정원은 250명밖에 안 되나요?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회 말고 다른 것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은 한 이슈가 뭐냐면 교내 활동이에요. 교내 활동.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게 교내 활동도 참 좋지만은 교내 활동에서 얼마나 아이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느냐, 뭐 수상도 좋지만 활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7월에 그 영어 말하기 대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상암고에서도 하고 있고 선정이나 선일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배성은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상주기 퍼레이드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씀도 사실 좀 들리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들이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근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고등학교만 한 22개 학교에서 7개 학교가 있어요. 한 명이나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22개의 주 메인 고등학교의 교내 활동 리스트를 다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 파일이 들어가면은 이 학생의 뭐 대성고등학교의 연간 교내 활동, 월별, 그리고 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회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업해서 파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사제에 대해서 너무나 겁먹지 말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우리 은평구나 서부학군에 좀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나름대로 1등급짜리도 간간해 보이고 뭐 못해봤자 과탐이나 사탐 정도가 4, 5등급이면 좀 백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스카이를 꿈꿨던 학생이 고3이 되면은 이제 폭탄을 맞는 거죠. 근데 막상 원서를 쓰려고 보니까 준비된 게 없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이 정작 갈 수 있는 학교는 국민대학교나 명지대학교의 논술 일반전형, 논술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또 45대 1, 36대 1, 작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도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학생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수능 점수라든가 내신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좀 이상적 케이스는 어떤 아이일까요? 고1 때 이 학생의 목표는 인서울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데만 가면 돼. 그래서 이랬던 아이가 나름대로 좀 야가졌어요. 눈빛이 예리해진 것이 야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 관리를 한 거예요. 진로 적성 정하고 교내 활동도 챙기고 교회 활동도 하고 독서 목록도 읽었고 논술도 했다고 치면은 의도적으로 또 학교에 임원도 하면서 이런 관리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동국대 논술 전형이 아니라 리더십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경쟁률은 7대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나 건국대에 각각 5대 1이나 56대 1이라는 다비치되는 논술 일반 전형에서 6개 원서를 다채로운 가능성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무조건 논술로 쓰는 학생들, 3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계속 통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이 경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전자의 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이 후자의 아이가 뭐가 있나요? 전략이 있고 불필요한 과목을 놨고 이제 이런 어떤 의지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학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2학년 1학기까지 지금 오시는 동안 각 학교에서 간담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도 아마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채로운 모임에서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또 정보도 교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보통 어떠셨어요? 학교 가면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학원에 오시면은 수능이 중요하다고 하고 자, 그나마 이제 대성이나 이화여고나 이대부고에 가면은 학교 가도 수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하셨죠. 일반고는 거의 무조건 내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저희는 수능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모두가 맞는 말인데 그 기준이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얘기는 굉장히 정답이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에서 한번 선을 쫙 나눠보니까요. 그 위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수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한 원리인데 예일여고에서 내신 4등급인 학생과 명덕 외고에서 내신이 4등급인 학생이 같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희 이제 조카를 전공하게 되는데 저희 조카가 고1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이제 지금 좀 칼을 갈았어요. 왜냐면은 고입에서 그 용인외고를 썼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입시를 치르는 동안 여기 상처가 있었고, 용인외고니까 되게 멀잖아요. 기숙사생활, 거기 답사를 한 몇 번을 갔다가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기 위해서 온갖 스펙이랑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동명여고를 가는데,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하고,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했는데, 모의고사만 딱 봤더니, 다 1등급이고 한 과목이, 어이없게 영어가 지금 3등급이 이렇게 나와갔는데,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저희가 한번 환산 점수로 다 때려서 용인외고에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4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어가 3등급이면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보여드리는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 외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같은 환산의 틀을 두고서 예일여고, 동명여고와 명동외고, 용인외고를 같은 점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신을 이제 처리하는 환산율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우수한 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 틀로 통해서 다채로운 계산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의 1등급과 5등급의 급가는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토탈 점수로 봤을 때는 사실 3점도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러니까 대성이나 예를 들어 명동이나 뭐 이런 특수목적고 고등학생들은 일단은 최저를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를 준비를 좀 하자. 자, 그런데 그것도 어느 기준인데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비교과를 준비하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자사고나 외고에서 3등급 이상이 되면 비교과를 좀 준비하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가 눈에 안 보이시나요? 예, 마음에 안 차시나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아주대학교, 당국대학교, 국민대학교, 강원대학교, 세종대학교, 명수대학교, 인하대학교, 우수한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6개 썼는데 다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길 가다서 만나면 막 도망가요. 내년에 올게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실. 근데 이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가요, 사실? 저는 너무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교들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는 언어를 가도 중요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내신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내신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뚜껑 열어보면 서연고, 서성환이, 중경 내신을 누가 가냐는 거죠. 전교에서, 일반고에서. 대부분 그 밑에 대학을 가는 게 현실인데 왜 자꾸 수능만 얘기하냐.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아마도 하시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비교과가 안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수목적고에 갔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어가 이제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내공이 더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과 또 좌절감을 이겨내려는 정신력까지. 그런데 딱 가자마자 전교 등수가 탁탁 올라가니까 비교과를 할 만한 마음의 여유와 이런 시선들, 또 학교에서 챙겨주려는 이런 액션들, 이런 것들이 따라붙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반고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좀 나눠보도록 했고요. 자, 대입의 구멍을 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제 제가 강조를 하고, 사교육의 어떤 매체에 가서도 사실은 입사제를 강조할 수 있고요. 2013년도에 사실은 사교육, 학원가 쪽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를 준비해주지 못하는 학원은 망해야 마땅하고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가스터디 그 주식이 한때 36만원까지 올라갔던 데가 있는데 지금은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적을 올려주는 컨텐츠 갖고는 사실 메리트 전혀 없다는 거죠. 아이들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하고 최저를 맞추는 거 중요하지만 최저를 맞춰봤자 비교과 스펙이 없고 논술이 준비 안 되어 있다면 대학을 못 가니까. 지금 메가스터디나 뭐 기타 애들 이렇게 보시면은 스펙 쌓기 인강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국사, 뭐 국어 인증 시험들, 아랍어 특강 이런 것들도 올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지금 입시 상담회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주식 분석하시는 분들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학을요, 전략을 잘 짜시면 지금부터 충분히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희는 좀 고2 학부모님들하고는 좀 신중하게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고3 학부모님 모셔놓고 제가 입사제를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 그리고 곧 올 겨울방학, 그리고 그 다음 고3의 여름방학까지 3번에 2번 반의 방학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스펙 쌓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대단한 시간과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학들에서 조금만 비교과 활동을 해서 전략적으로 승부를 보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입시 시작을 혹시 이렇게 딱따먹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는 열심히 선을 긋고 내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뒤에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렇게 방관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런 경우들이 좀 많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교과 저희 학원에 2013년도에 핫 트렌드한 이런 어떤 비교과 스펙, 그래서 폴더가 하나씩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별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3가지의 이제 이상적인 폴더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아이들이 나중에 적히겠죠. 지금은 다른 아이들의, 혹은 지금 2학년 학생들 몇 명 있기 때문에 학번들하고 겹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내신을 준비했던 그 학생이에요. 상한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신이 2등급이에요, 평균. 그리고 수능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1등급,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이렇게 평균 2등급이고, 이 학생은 서강대나 고려대를 가고 싶어 하고, 외교관이나 PD가 되고 싶어 합니다. 수시 전형으로는 입사제와 논술을 준비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 뵈니까 제가 학부모님들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있는데, 아이들이, 야, 어느 전형으로 갈래? 그러면은 지금 앉아계신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술이 열려요. 입사제 정보를 주면 받을래?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가 뭐 준비해놓은 게 있나? 뭐 딴 게 있나? 그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학년이니까 언제 자기가 준비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어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거고, 사실 간담회 오시니까 또 이게 한번 공감대 들어가는 거지, 간담회 안 오시고 전화 상담으로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다다다다다다 설명드리면 그게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해요, 여자애가. 그래서 지가 교내 활동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어 동아리를 얘가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지가 활동을 해왔고, 토론대회, 에세이대회 같은 거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대견하게.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질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한고등학교 그 일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7월에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서 저한테 계속 새벽에 이제 메일이 오는 거예요. 첨삭해달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학생 하고 있고요. 7월에 논술 경시대회 학교에서 있고, 또 5월에 영어 에세이 경시대회가 내년에 또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계속 참가를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교회 활동은 번역 봉사를 얘가 했어요. 얘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아이인데, 그 컴패션이라고 구호물자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49,000원 주면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후원자들한테 그 아이들이 고맙다고 편지를 간단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써요. 그걸 이제 메일로 받아서 번역해서 후원자한테 보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쉬워요. 이제 걔네는 영어로 뭐 땡큐, 뭐 I love you 뭐 이렇게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사커야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 있고, 외교관이나 PD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름대로 연관을 지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봉사회를 이제 교회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고, 이 아이의 이제 독서 이력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정리한 독서 목록이 필요한데 아직 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함이라고 쓴 거고, 자, 앞으로 독서 계획은 이런 전공과 이런 진로 적성을 원한다면 이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라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필독서 라인을 왜 읽나요? 뭐뭐뭐 읽었다고 쓰나요? 안 써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논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소개서 쓸 때는 본인이 진로 적성에 맞춰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꿈을 키웠는지에 대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간접 경험인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야지 면접을 볼 수가 있고, 그 책을 읽어야지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머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막 지어낸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필독서 라인을
저희 논술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계속 리스트업을 시키는 거죠. 얘가 마케팅 하고 싶대, 경영 컨설턴트 하고 싶대, 얘 필독서 아이들 뽑아주라. 그래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 일정 있고요. 자, 인증시험에서 좀 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국어 능력 인증시험, 그리고 태색. 태색이라고 하는 게 조금 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1년에 2번 정도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 경영, 경제, 경시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셋이 생기부의 기재가 가능하고요.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아요. 사실 성인들도 보고 있는 시험인데 요즘에 좀 약간 뜨고 있는 신규로 약간 뜨고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때 한국사 인증 시험이 좀 많이 떴었는데 지금 생기부 올해부터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지난달에 발표가 났어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 그러니까 아이들 플래너 하는 걸 학부모들이 되게 소원하시는데 이것도 역시나 입학사정관 제도로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산점이 있는 거죠. 고1보다 고2가 내신이 올라가고 있고 고2보다 고3 때 내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청나게 매일마다 시험 기간마다 플래너를 작성했던 그런 내용들을 증빙자료로 하드카피로 탁 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부모님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이제 당연히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3월에 아이들 개강하기 전에 저희가 고1 그리고 고2 학생들한테 1년의 연간 일정에 대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줬었어요. 그래서 언제 뭘 하고 뭘 해야 될지 알아야 사실 기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지금이 이제 7월인데요. 한창 기말고사 지금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되시죠? 숭실고 빼고는 다 끝나요, 이번 주에. 그러면 7월달에 꼭 하셔야 되는 게 학습 진단 및 방향 설정. 이것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표를 안 갖고 옵니다. 아니면은 성적표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학부모님들이 세상 되게 많으세요. 꼭 갖고 계셔야 되고요. 아이가 그거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님이 가지고 계셔야 컨설턴트도 받으실 수가 있고 기재를 하셔도 같이 얘기를 좀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이제 비교과 플랜을 좀 세우셔야죠. 사실은 7월이 아니라 6월에 세우셔야지 신청 접수 마감이 거의 다 6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8월에 여름방학에 활동되는 어떤 내용들은. 그래서 보통 문과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학원 보내시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보통 문과에서는 경영이나 경제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MBA 과정이라든가 각 대학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어떤 중고생들을 위한 강좌들이 되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학 때 신청 접수해서 한 3일, 4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수료증이 나오게 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학년별 준비사항이 사실은 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페이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선택을 좀 해주시고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